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면접 처리인 만큼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수생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개한 이 입시 변화가 굉장히 골 때린 내용들인지라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2023학년도 입학의 당사자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2023학년도 전형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 수시 모집의 직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석 소장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사안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같은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는 변경사항들이지만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면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위 세 가지 변경사항을 공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고교 학점제 이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란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가 조금 더 디벨롭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상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권 초기에는 분명히 2018년 신입생, 2002년생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일부 학교들만 부분적으로 도입을 한 상황이고, 현재 역시 계속해서 도입이 늦춰져서 최종적으로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교 학점제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도의 취지나 목적성 모두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할 인프라나 현실적인 사안들로 인해서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도 고교 학점제는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될 제도이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준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아까 위에서 석 소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변경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중심의 수시, 그리고 수능 중심의 정시로 이분화되어 있었던 기존의 평가 시스템 대신에 정시 선발 인원들에 대해서도 교과 평가로 요약되는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이미 교과 이수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의 조합으로만 평가를 했던 반면에 2023학년도부터는 교과 이수 충실도 및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쉽게 말하면 교과 내신 등급과 교과 세특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과 평가의 평가 요소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 및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된 항목들로 구성이 되는데, 내신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보다는 모집 단위의 기초가 되는 교과 이수 사항과 각 과목의 성적,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사실을 반영하는 평가로 진행이 되고, A와 B와 C 3개의 등급을 활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화면에서는 이게 잘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간략하게 교과평가의 시스템을 설명드리자면,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A, B, C 3개 등급 중에서 임의의 등급을 부여를 하고 아래 등급의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두 평가자에게 모두 AA 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만점인 10점 플러스 30점으로 총 40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며, 두 평가자에게 모두 최하위 등급인 CC 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빵점 플러스 30점으로 총 30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교과평가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이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과 성취도고, 세 번째는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목 이수 현황과 교과목 학업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등급 평가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집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를 했고, 모집단위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1에서 2등급 사이이고,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에 A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력과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 학생들의 과목 이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 평가 사례 속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하여 그리고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및 성취도 A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멘션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우수한 수능 성적 이외에도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야만 한다는 점을 서울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아주 명확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 평가가 야기할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영상 마지막 블로그 컨텐츠 기준으로는 하단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선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입니다. 정시 직균 전형의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즉 현역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조기 졸업 예정자는 수시 직균 전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한 자인데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수시 직균 전형과는 달리 현역이든 N수생이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추천 인원은 수시 직균이나 정시 직균이나 두 전형 모두 2명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시 모집 직균 전형의 경우 모든 단과대학에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그리고 공과대학,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중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모집을 할 예정이며 인문대학과 공과대학을 제외하면 정시에서도 대부분 현역 학생들보다는 N수생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최상위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직균 전형의 요소 및 배점은 수능 60% 플러스 교과평가 40%로 되어 있으며 각 평가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의 경우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며 교과평가의 경우 아까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10점, 8점, 6점 단위로 낮아지는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2023학년도 확정 모집 단위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의치학 등 의학 계열의 모집 단위는 대부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5점 미만인 경우로 점수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의 평가 요소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까지는 수능 100%에다가 교과 이수 단위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했던 평가 방식이 1단계 수능 100% 2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는 1단계 80% 플러스 교과평가 20%와 같은 단계형 평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감점 기준을 적용한 표준점수 총점으로 2배수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2단계에서는 신설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교과평가 점수를 함께 활용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정시 직균 전형과는 다르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점수 산출 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까지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던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부터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완화가 됩니다. 올해 직균 수능 최저보다는 다소 상승한 수능 최저 기준이지만 기존의 3개 영역 이상보다는 확실히 만족하기가 쉬워진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완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고요. 이 외에도 교과 이수 기준 개편, 정시 모집 기회균형, 지원 자격 완화,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 전형 개편 등 기타 사항들이 있으나 해당 사항들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중으로 안내될 정확한 2023학년도 신입생 전형 계획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석 소장의 분석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들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학교 수업 싹 다 버리고 수능만 공부한 학생들은 굳이 선발하지 않겠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요소 자체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수능 이외에도 고교 생활에 충실했던 인재들을 중심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내신이나 비교과 싹 다 버리면서까지 서울대학교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와도 같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라는 물과 기름 같은 교육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서울대학교만의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 고등학교에 따른 유불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왜 이런 전형 요소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석 소장이 뽑는 서울대학교 전형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요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교들이 마주한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수능 응시 인원도 줄어들고 수능 응시 인원의 절대적인 표본의 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각 등급별 할당 인원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과 수능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능 응시율이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등급 구간이 짧은 최상위권 대학, 1, 2등급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이 학생의
실력과 동일하다는 대전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등급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 자체에만 의존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2019년에는 200명의 학생이 그리고 2020년에는 100명의 학생이 수능에 응시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학생들의 인원은 각 연도별로 각각 8명과 4명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2020년에 5등 2등급 학생은 2019년에 5등 1등급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실력과는 상관없이 저것이 등급제 상대평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2020년에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100명의 학생들이 1등급에서 9등급 각 구간별 인원에서 골고루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어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석 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제 아래에서는 당연하게도 2020년에 100명이 2019년에 200명보다 질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에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만 주로 빠졌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열중한 학생들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와도 같죠. 일종의 비평준화 표본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2020년에 5등을 한 2등급 학생은 전년도인 2019년에 5등을 한 1등급 학생과 비교했을 때 실력이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중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석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수능 응시 인원이 반토막 나지는 않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종합과 교과 전형의 확대로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서 고교 학점제 유입으로 인해서 선택형 수능 체제에 대한 등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수능 응시 인원의 대폭 감소 플러스 고교 학점제에 따른 선택형 수능 체제로 인해서 수능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직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것과 정시 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교과평가 요소가 도입된 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수능에만 의지하기보다는 교과 관련 평가 요소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아하는 성실하면서도 학업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석 소장이 말씀드릴 요인은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시 확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율성에 근거한 고교 학점제라는 2022 교육과정의 기본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수능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본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수능이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당연히도 개별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고교 학점제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앞서서 수능 100% 정시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를 해버린다. 고교 학점제를 중심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고교 교육 현장은 표현 그대로 붕괴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연이어서 정시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학생들도 당연히 수능에만 집중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석 소장이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예상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정시 전형의 교과평가라는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항목을 끌고 온 것은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라는 이질적인 제도가 동시에 추진되는 교육 현장 속에서 서울대학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학생 선발 방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교과평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어서 활용한다기보다는 국내 최고의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의 이질적인 정책들을 대놓고 무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과평가라는 협상안을 끌고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확대나 고교 학점제 등 하나의 제도가 힘을 잃으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특목고나 자사고 소속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평가의 경우 절대평가로 운영될 예정이며 ABC 3개 등급의 할당 비율 역시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원자들 중 몇 % 이상은 의무적으로 A등급을 할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있던 그대로 평가 사정관들이 학생의 상황이나 소속 환경을 고려해서 임의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 간의 우위를 다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은 동일 점수로 처리하는 절대평가임을 고려를 하면은 내신 등급 취득이 어려운 특목고나 자사고 및 자공고 학생들에게는 교과 내신 등급과 관계없이 학교 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상위 절대 등급이 매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등급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4등급 이하라고 C등급을 매겨버리면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규모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 1학년 학생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지원 모집 단위에 적합한 과목을 효과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당 수업들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정시 공부에 힘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한답시고 내신을 다 던져버리거나 학교 선생님과 대판 싸우거나 등의 선택은 최대한 금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 애초에 소속된 학생들 자체가 비평준화 표본군이기 때문에 교과 내신 등급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 표본군의 성질부터 교과 세특의 입력 기준까지 천차만별인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내신 등급이 여러분의 기초적인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아싸리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이 5등급 이하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고2로 내신을 버린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학생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모집 단위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을 하되 적어도 학교 수업 속에서는 최대한 성실한 모습을 어필하며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석 소장이 분석한 몇 가지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내년에 발표될 확정 전형 계획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변화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중상위권 대학교에 그리고 주요 대학교들의 새로운 전형 설계 변화를 암시하는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전형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